셀트리온 제약 합병, 언제 어떤 방식으로, 예상 시나리오 2가지. 셀트리온 그룹의 1단계 합병이 지난 12월 28일 기일을 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셀트리온 제약과의 2단계 합병에 대해서 시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셀트리온 제약과의 2단계 합병에 있어서 어떠한 방식으로 그리고 언제쯤 합병 작업이 시작될 것인지에 대해서 2가지의 예상 시나리오를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합병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간단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합병의 종류에는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당사 회사의 소멸 여부에 따라서 흡수합병이냐 신설합병이냐. 두 번째로는 합병 절차의 간소화 정도에 따라서 일반 합병, 소규모 합병, 간이 합병으로 나뉘고요. 그리고 소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하는 주식의 종류에 따라서 일반 합병이냐 삼각 합병이냐 이렇게 되는데요. 합병 신주, 이 신주가 당사 회사의 주식으로 주면은 일반 합병이고요. 당사 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주면은 삼각 합병이죠. 대부분 일반 합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합병은 흡수 합병이고 일반 합병이며 또한 일반 합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이야기가 되고 있는 셀트리온 제약의 합병은 흡수 합병이면서 소규모 합병이냐 일반 합병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합병 절차의 간소화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소규모 합병은 일반 합병보다는 간소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일반 합병보다 빠른 시일 내에 합병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절차가 간단합니다. 주주총회를 하지 않고 이사회 결의로 끝나기 때문에요. 따라서 주식 매수 청구권도 없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도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소규모 합병의 장점이 분명히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규모 합병은 상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 이 표현이 주주총회 없이 이사회의 승인만으로 소규모 합병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또한 소규모 합병의 요건에 대해서 그리고 반대하는 주주들에 대한 조항들이 나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시나리오를 볼 때는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일반 합병이죠. 즉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합병했던 것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을 했듯이 헬스케어와의 합병에는 5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중간중간 절차와 과정들이 복잡하게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합병을 하지 못한 것은 소규모 합병으로 가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시나리오 2번째는 소규모 합병인데 가장 핵심은 소규모 합병의 요건을 갖추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요건이 합병 신주의 비율이 합병회사 발행 주식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합병 교부금이 합병회사 최종 대차 대표상의 순자산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인정한다. 이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소규모 합병의 중요한 요건은 바로 이 10% 룰인데요. 합병을 할 때 셀트리온 제약의 주식이 셀트리온 주식으로 바뀝니다. 이 바뀌는 신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이 합병을 해서 셀트리온 신주로 바뀔 때 이 신주의 숫자가 셀트리온의 발행 주식 수의 10%를 초과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실제 상황으로 보시면요, 1월 12일 날 합병 신주가 상장이 되게 되면 셀트리온의 주식수는 2억 2029만 주가 되는 것이죠. 이 주식의 10분의 1은 2202만 주가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셀트리온 제약의 주식수는 3961만 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합병을 하게 됐을 때 셀트리온 제약의 주식수 3961만 주가 어떠한 합병 비율에 따라서 받게 되는 셀트리온의 신주가 2202만 주를 넘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합병 비율에 따라서 신주의 숫자가 나오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역으로 계산을 해보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의 합병 비율이 0.5559 이하일 경우에는 소규모 합병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참고로 1월 5일 현재가들의 비율은
0.5641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합병 비율을 현재가 비율로 하는 것은 당연히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은 합병 비율은 어떻게 산정을 하느냐? 상장사들의 합병 비율 산정 방법은 자본시장법 176조 5회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요,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개월간 가중산술 평균 종가, 두 번째로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일주일간 가중산술 평균 종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의 종가, 요 세 가지 가격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가격을 평균을 내는 것이죠. 나누기 3을 하면은 합병가액이 나오고, 요 합병가액은 셀트리온의 합병가액이 나오고 제약의 합병가액이 나오잖아요. 요렇게 해서 셀트리온을 1로 두었을 때 셀트리온 제약이 1대 얼마이냐, 요것이 바로 합병 비율이 되는 것이죠. 물론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현재 상황은 법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합병 비율이 나오는데, 이 합병 비율이 0.5559 이하일 때 소규모 합병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단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의 주식수가 앞의 이야기대로 변함이 없을 때 나온 합병 비율의 숫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합병 비율 숫자가 가능할 것이냐, 이런 것은 회사 측에서 이 주가를 다 따져보면서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셀트리온과 제약의 주가가 나오잖아요. 결국은 합병 비율이 이 숫자 이하로 됐을 때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바로 소규모 합병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 합병도 마찬가지지만 소규모 합병으로 갔을 때도 넘어야 되는 산은 바로 주주들의 반대잖아요. 셀트리온 주주들의 20% 이상이 반대하게 되면 소규모 합병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셀트리온 주주 입장에서는요, 제약이 고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합병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셀트리온 주주들은 손해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셀트리온 그룹의 지분 구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1단계 합병이 끝났기 때문에요, 셀트리온이 현재 셀트리온 제약의 지분을 54.8%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셀트리온 제약의 주식 현황을 6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6월 30일 현재 발행 주식수가 1960만 168주가 되는 것이고요. 자기주식 자사주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에 따라서 유통되고 있는 주식수는 이렇게 숫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분 현황을 보시게 되면요, 셀트리온 제약의 5% 이상 주주는 셀트리온입니다. 54.82%를 6월 30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소액 주주의 현황은 총 발행 주식수의 45.18%로서 이와 같은 소액 주주 현황이 나오는 것이죠. 셀트리온 제약의 주식 현황을 왜 살펴봤냐 하면요, 지난 12월 20일 주주 간담회를 통해서 셀트리온 제약 합병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나온 두 가지 핵심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로는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은 셀트리온 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셀트리온 제약의 가치가 적정하게 산정되는 시점에 진행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가요, 소규모 합병을 위해서 합병 비율 그 이하일 때 진행을 하겠다는 이야기로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어쨌든 현재 주가 상황에서는 셀트리온 제약의 가치가 높다는 것이죠. 따라서 셀트리온 주주들의 의견에 반하는 합병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셀트리온 주주들의 이익을 절대 침해하지 않을 것이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죠. 셀트리온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셀트리온 제약 합병 시 나름 큰 결단 등 선물을 고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시나리오잖아요. 셀트리온 주주들의 반대가 20%를 넘게 되면 소규모 합병, 일반 합병으로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셀트리온 주주들에게 큰 결단, 큰 선물을 주면서 소규모 합병을 성공시키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큰 결단과 선물이 과연 무엇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팩트가 아니고요, 100% 제 개인적인 생각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특별 배당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셀트리온 주주들에게 주식 배당이든 아니면 현금 배당이든 특별 배당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셀트리온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나마 위안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식수가 늘어나잖아요. 특별 배당으로 주식을 주게 되면 플러스 알파로 또 주식수가 늘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합병 셀트리온의 가치가 또 희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한 현금 배당으로 가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이라는 비용 부담이 들기 때문에 단점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또 다른 선물은 없을 것인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합병 신주에 대한 소각입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의 합병에서도 헬스케어 자사주가 받는 셀트리온의 신주는 소각하기로 했잖아요. 그와 같은 개념이죠. 셀트리온이 보유 중인 셀트리온 제약 2171만 주인데요, 이 주식 수가 합병을 하게 되면 합병 비율에 따라서 셀트리온 신주로 바뀌는데, 이것을 전량 소각하든 아니면은 일부를 소각을 하든 소각을 하게 되면은 특별한 선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전량 소각을 하게 된다면요, 셀트리온 제약 주식의 45.2%만이 신주를 받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합병 셀트리온의 주식 수는 당연히 줄어드는 것이죠. 셀트리온 주주 입장에서도 셀트리온 제약의 주가가 높아서 불만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반토막 반으로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다면 이 가치 역시도 반으로 준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셀트리온 주주들한테는 선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다 플러스 알파는요, 합병 셀트리온의 주식 수도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환영을 한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만약에 두 번째 합병 신주의 소각으로 간다면, 특히 전량 소각으로 가준다면 소규모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들을 확 줄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시나리오 2 소규모 합병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합병 요건을 맞추고, 그리고 신주 소각, 즉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셀트리온 제약의 주식 54.8%를 전량 소각을 한다. 이렇게 된다면 큰 선물이기 때문에 반대도 줄이면서 성공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이 특별 선물에 대해서는 팩트가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합병을 통해서 셀트리온 제약과의 2단계 합병까지 마무리가 되게 되면 바로 셀트리온 홀딩스죠. 셀트리온 홀딩스의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겠다는 셀트리온 그룹의 마일스톤 목표가 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셀트리온 홀딩스가 나스닥에 상장을 하게 되면 공모에 따라서 셀트리온 홀딩스 쪽으로 돈이 들어오잖아요. 이 들어오는 자금을 셀트리온 주식을 더 사서 셀트리온 홀딩스가 지분을 더 확대를 하면서 셀트리온의 유통주식 수가 줄어들고, 그리고 셀트리온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나스닥에 상장될 셀트리온 홀딩스의 주가도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아직까지는 회사 측에서는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알아봤던 부분들은 참고를 하시면서요, 회사에서의 발표를 우리는 차분하게 조용히 지켜보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사항으로요, 2020년 1월 16일 4년 전에 JP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서정진 회장께서 메인 발표를 다 하고 나서 기자 간담회에서 주주들이 원한다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의 합병을 추진하겠다, 내년쯤 주주들 뜻을 물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처음으로 한 것이죠. 그렇다면 내일이죠, 1월 8일 월요일부터 열리는 24년 JP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메인 발표 이후에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 나스닥 상장 이랑 이야기가 나올지 그렇지 않을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의 주가의 움직이면요, 실적 측면에서 24년은 중간 과도기이기 때문에요, 매출 원가율이라든가 합병에 따른 자산 상각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숫자상으로는 좋지 않을 수가 있죠.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합병에 따른 회계적인 수치일 뿐인 것이죠. 시장에서도 다 알고 있는 부분이죠. 따라서 영업이익에 대한 낮은 숫자는요, 의미가 약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2024년 올해는요, 매출액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고, 2025년 내년이 되게 되면은 영업이익도 회계적으로 정상화가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을 염두에 두시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